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분산전원과 개통전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특히 개통의 전원과 분산전원을 동기시키는 인버터의 역할 중에서 분산전원의 출력 변화에 따라 인버터가 분산전원의 출력 전압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 보시는 그림과 같은 단순한 모델 개통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 노드의 부하는 그 크기가 같고 개통에 균등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력계통의 부하는 크게 정출력 부하, 정전류 부하, 정임피던스 부하 등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부하는 모두 정출력 부하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출력 부하는 공급 전압의 크기에 따라 부하 전류의 크기가 변하면서 항상 일정한 출력을 내는 부하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변압기 1차의 고압측 전압을 규정 전압인 13200V라고 할 때 변압기 2차와 각 노드의 전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각 노드의 전압은 부하 전류와 개통의 임피던스에 의해 발생한 전압 강화에 의해 부하측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각 노드에 공급되는 부하 전류는 단자 전압의 크기가 낮아짐에 따라 증가하여 각 노드의 부하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정은 개통 말단의 분산 전원이 개통에서 탈락하여 발전은 물론 부하로도 전혀 작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 말단의 분산 전원이 발전을 시작하여 그림과 같이 1kW의 출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산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은 조건 없이 전량 개통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분산 전원의 출력을 개통이 전량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개통이 분산 전원의 발전을 억제하여 재출력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거나 개통에서 탈락하여 발전을 정지하는 상황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산 전원뿐 아니라 모든 발전원의 공통된 사양입니다. 분산 전원의 경우는 발전력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발전된 출력 전량이 개통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통에서 탈락하여 발전을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에서 1kW의 분산 전원 출력은 가장 가까운 부하에서 흡수되어야 하고 그 결과 개통의 전압과 전류는 다음 그림과 같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통의 전원에서 공급하는 부하는 분산 전원의 출력이 흡수한 1kW가 줄어서 전체 부하 전류는 227.4A에서 222.5A로 감소하고 각 노드의 부하 전류에도 약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부하 전류의 감소는 전압 강화의 감소를 초래하여 각 노드의 전압은 약간씩 상승하여 마지막 노드의 단자 전압이 216.3V에서 216.7V로 증가하게 됩니다. 분산 전원의 출력이 개통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분산 전원의 전압 또한 이 마지막 노드에서 개통 전압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압이 일치되어야 해당 노드에서 부하 설비에 공급되는 전류 46.1A 중 4.6A는 분산 전원이 41.5A는 개통이 분담할 수 있게 됩니다. 분산 전원의 인버터는 이렇게 개통 전압과 연동하여 그 출력이 개통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동적으로 출력 전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의 상황에서 분산 전원의 인버터 출력 전압은 공급 전류 4.6A가 개통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발생 후 마지막 노드에서 개통의 전압과 정확하게 동기될 수 있는 216.8V로 동적으로 연동됩니다. 이것이 분산 전원에서 인버터가 작용하는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번에는 분산 전원의 출력이 10kW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지막 노드에 10kW 부하가 온전히 분산 전원에서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통에서는 네 번째 노드까지의 부하만 공급하고 이후의 개통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마지막 노드의 단자 전압은 네 번째 노드의 단자 전압 221V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분산 전원의 전원 전압도 이 마지막 노드에서 개통 전압 221V와 완전히 동기되어야 하므로 45.3A의 부하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반영하여 인버터 출력 전압이 221.9V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버터의 출력 전압은 분산 전원의 출력 변화, 개통의 부하 변동, 그리고 전원 전압 변화에 동적으로 반응하여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개통의 부하 50kW를 25kW씩 정확하게 양분하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노드의 부하 전류 44.2A를 226V의 전압으로 22.1A씩 양분한 양측 전원은 이후 좌우로 완전히 같은 크기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버터의 출력 전압입니다.
상정한 경우와 같이 전기적으로 완전한 평형 상태에서 계통의 부하를 정확히 양분하게 되면 인버터의 출력 전압은 계통의 전원 전압, 즉 변압기 2차의 인출 전압과 정확히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하를 정확히 양분하는 경우도 부하가 균등 분포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부하가 계통의 전원 측에 치우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분산 전원의 출력이 25kW로 부하는 정확히 양분하고 있지만 더 멀리까지 공급을 하게 되어 인버터 출력 전압은 이론적으로 234.4V까지 상승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전원 전압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압 계통에 연계되는 인버터의 경우 그 출력 전압이 전압 유지 기준인 233V를 넘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버터의 출력 전압이 규정 전압 범위를 초과한다는 것은 그 인근의 부하에 규정 전압 이상의 전압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계통의 규정 전압 유지의 의무를 생각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현재 국내의 저압 인버터는 모두 계통 과전압 보호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동작 전압은 242V로 규정 전압 유지 범위인 233V를 크게 상회합니다. 계통 과전압 보호 모듈에 의해 인버터에 요구되는 출력 전압이 그 한계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버터는 해당 전원을 계통에서 탈락시키고 발전원은 발전을 정지하게 됩니다. 전국의 일선 사업소에서는 분산전원 발전 사업자로부터 계통 전압이 높아서 인버터가 계속 떨어진다는 민원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민원의 경우 대부분 주상변압기의 탭을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해 왔지만, 이 경우 분산전원이 발전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저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산전원이 저압계통의 말단에서 계통의 전원을 마주보는 상황을 살펴보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계통의 전원측이나 계통의 중간 등 다양한 위치에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은 계통의 전원측에서 분산전원이 연계되는 상황으로 분산전원이 주상변압기 2차 직하에서 연계되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분산전원의 출력이 계통의 출력과 혼합되어 이후에 부하 공급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출력이 10kW일 때 이전처럼 가장 가까운 부하 10kW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통 전압과 같은 크기로 접속점에서 혼합되어 이후에 모든 부하 공급에 조력하게 되고, 각 노드의 단자 전압은 분산 전원이 연계되지 않은 상황과 같은 크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산 전원이 계통 전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는 그 출력이 계통의 부하 설비 용량을 초과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림과 같이 분산 전원의 출력이 부하 설비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 잉여의 출력은 변압기 1차 측의 고압 계통으로 유입되어 다음의 그림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분산 전원의 잉여 출력 50kW가 그림과 같이 부하 설비 LP에 공급에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LP가 접속된 접속점의 전원 전압을 VH1, 분산 전원의 잉여 출력이 공급하는 부하 전류를 IH, 그리고 계통의 임피던스를 ZH라고 했을 때 분산 전원이 연계된 주상 변압기의 1차 전압 VH2는 VH1 플러스 IH-ZH의 크기가 되어야 하므로 인버터의 출력 전압도 상승하여 규정 전압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상황은 분산 전원이 계통의 중간에서 접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림의 상황에서 분산 전원의 출력이 접속점 이후에 부하측 사용 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전원 측 연계의 경우와 같아서 계통 전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계통 전압과 같은 크기로 접속점에서 전원과 혼합되어 이후에 부하 공급에 조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산 전원의 출력이 접속점 이후에 부하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순간부터 처음에 살펴본 계통 말단에서 연계된 경우와 같이 계통의 전원과 전압을 다투게 되고, 분산 전원의 출력 전압이 계통의 전원 전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할 때 분산 전원의 연계 허용 용량은 접속점의 전원 측 부하를 정확히 양분하는 그림과 같은 경우로 보기에 의해서는 45kW가 연계 가능 최대 용량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단방향의 저압 계통을 살펴보았지만, 현장의 저압 계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방향으로 저압 배전 계통을 구성하고 부하 설비도 전체 저압 계통에 불규칙하게 분포합니다.
이와 같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한 그림의 계통에서 분산전원의 전압은 변압기 직하에서 계통의 전원 전압인 230V와 같은 크기로 합쳐져서 변대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방향의 저압 계통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서 분산전원이 50kW의 출력을 계통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그 출력 전압이 계산과 같이 약 249.6V까지 상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분산전원은 그 설비 용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출력에서 인버터의 계통 과전압 보호 모듈이 동작하여 발전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분산전원의 연계 용량은 변압기의 용량이 아니라 연계된 저압 계통에 접속된 부하 설비의 최저 부하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그림의 경우에서 연계되는 분산전원의 출력 전압이 계통의 전원 전압을 초과하지 않는 한계 용량은 PDG1의 위치에서 연계되는 경우 약 10kW 정도가 되고 PDG2의 경우 5kW 정도가 허용 가능한 최대 출력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계통의 임피던스와 해당 계통의 최저 부하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 실제 상황에서 해당 계통에 걸리는 최저 부하의 크기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저압 부하 관리 시스템의 인입 정보로 알 수 있는 계약 전력으로 추정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런 근사치의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압 계통의 일반 부하와 공용으로 연계되는 분산 전원의 경우에 있어서 분산 전원의 인버터에서 결정되는 출력 전압의 크기와 계통 전압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